지갑 속 농협카드, 우체국 통장, 혹시 그냥 방치하고 계시나요? 9월 30일 이후 당신의 돈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금융상담소의 김기훈입니다. 저는 58세로 30년간 금융업계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은퇴를 앞둔 시니어분들을 위한 금융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3가지 중요한 변화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르면 손해를 보지만 알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정보들입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얼마 전 상담소를 찾아오신 박정수 어르신으로부터 급한 상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바꾸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박정수 어르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우리 금융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변화를 모르면 손해를 보고 알면 기회가 됩니다. 청약 통장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정말 후회합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20년 전부터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 마련을 위해 만들어뒀던 것인데 이제 손자 때문에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기존 청약저축은 9월 30일까지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전환하려고 해도 기존에 쌓아둔 납입 인정 혜차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뭐가 좋을까요? 기존 청약저축은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오피스텔, 민영주택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월 납입 한도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박정수 어르신에게 전환의 필요성과 혜택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바꾸시면 기존 납입 혜차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혜택은 더 늘어나지만 한번 바꾸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환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청약저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기존 통장만 가져가시면 30분 안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기존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집니다. 대신 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결국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손자 세대까지 생각하면 지금 바꾸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정수 어르신께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지, 그리고 본인이 농협에 8천만원 넘게 넣어두고 있는데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이렇게 각각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조금 다릅니다. 농협의 경우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를 하나로 봅니다. 즉 지역농협에 5천만원, 농협중앙회에 5천만원을 넣어뒀다고 해서 각각 1억씩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받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역 농협에 3천만원, 농협중앙회 계좌에 5,500만원을 넣어두고 계셨는데 총 8,500만원이니 다행히 1억 원 한도 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농협에만 1억 원 이상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 1억, 국민은행에 1억, 우체국에 일정 금액을 나누어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예금과 적금은 보호받지만 펀드나 보험상품, 외화예금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고금리를 내세운 특수한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이자에 혹해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정수 어르신에게는 농협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을 활용한 분산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농협은 지역성과 편의성이 좋으니 주거래 은행으로 유지하되 추가 자금은 다른 은행이나 우체국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위해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예금자 보호를 받는 안전한 상품 위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집에 가서 통장을 정리해보고 필요하면 다른 은행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정수 어르신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습니다. 우체국 예금이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지 그리고 은행보다 더 안전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다른 금융기관과 전혀 다른 보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까지는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직접 보장합니다.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즉 우체국에 10억을 넣어뒀다면 10억 전액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체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다름없어서 정부가 전액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체국 예금이 무조건 좋을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안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정부가 보장해 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목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은 시니어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나 우체국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시골이나 도서 지역에도 우체국은 있으니까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이자율입니다. 우체국 예금의 이자는 일반 은행보다 낮은 편입니다.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수익성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적금이나 특판 상품들을 우체국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현재 농협에 8,500만 원을 보관하고 계시는데 추가로 2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더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분산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농협에는 5천만 원만 유지하고 나머지 자금 5,500만 원은 우체국에 예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농협 5천만 원은 예금자 보호를 받고 우체국 5천만 5백만 원은 정부 보장을 받게 되어 총 1억 5백만 원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체국 예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집에 현금을 두는 것보다 우체국에 맡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 가입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예금 상품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가시면 당일에 개설 가능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우체국 예금의 안전성에 대해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우체국에 가서 상품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는 조금 낮아도 안전한 것이 최고라고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박정수 어르신과의 상담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농협에 갔는데 직원이 다른 은행 상품도 비교해서 안내해 준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변화인 은행 대리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은행 상품을 알아보려면 국민은행에, 신한은행 상품을 알아보려면 신한은행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여러 은행을 비교하려면 하루 종일 은행을 돌아다녀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행 대리점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 곳에서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 가서 농협 적금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적금, 신한은행 적금까지 함께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 직원이 다른 은행 상품도 함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농협과 우체국이 이 제도의 주요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의 장점을, 우체국은 전국적인 접근성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른 은행 상품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을 다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예금, 적금 같은 기본적인 상품들을 중심으로 대리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복잡한 투자 상품이나 대출 상품은 해당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에게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농협에 가서 여러 은행의 적금 상품을 비교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농협 적금이 가장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적금을 넣을 계획이라면 여러 은행의 이자율과 우대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발품을 팔지 않고도 한 곳에서 비교가 가능하니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상품을 가입할 때는 수수료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 관리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은행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농협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농협에 가실 때 직원에게 다른 은행 상품도 비교해서 보여달라고 요청해 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직 모든 농협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현재 이용하시는 농협에서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다른 농협이나 우체국을 알아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박정수 어르신과의 상담을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변화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정보만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첫 번째, 청약통장 점검과 전환. 가장 시급한 것은 청약통장 확인입니다. 지갑이나 서랍에 있는 통장들을 꺼내서 청약저축 통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있다면 9월 30일 전에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기존 청약저축 통장, 그리고 도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창구에 가서 청약저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납입 회차가 유지되는지,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질문하세요. 한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금 현황 점검과 분산 계획. 집에 있는 모든 통장을 꺼내서 금융기관별로 얼마씩 예치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특히 농협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지역 농협과 농협중앙의 계좌를 합쳐서 5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 있다면 분산을 고려해 보세요. 다른 은행이나 우체국에 일부 금액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산할 때는 접근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 자주 이용하는 곳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우체국 예금 알아보기. 특히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우체국 방문을 추천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예금 상품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우체국에서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자율이 얼마인지, 최소 예치 금액이 얼마인지,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더라도 정부 보장이라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은행 대리점 서비스 활용하기. 평소 이용하시는 농협이나 우체국에 가서 다른 은행 상품도 비교해 볼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모든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상품을 비교할 때는 이자율뿐만 아니라 우대 조건, 가입 조건,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실제 방문 시 유의사항. 금융기관 방문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문하세요. 서두르면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질문하세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돈에 관한 일이니까 확실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약서나 약관을 서명하기 전에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특히 이자율, 만기일,
중도해지 조건 등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명이 들으면 놓치는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나서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막연히 걱정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변화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박정수 어르신이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통장을 바꾸라고 할 때 무척 당황스럽고 걱정됐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금융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변화는 기회가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내 돈을 지킵니다. 박정수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세요. 내 돈에 관한 일이니까 확실히 알고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들과도 상의해 보세요. 자녀나 손자녀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은행에 가거나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정보만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특히 청약 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9월 30일 마감이니 미루지 마시고 빨리 처리하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 노고로 모은 소중한 자산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과 건강보험료 전략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